네, 키워드를 읽는 시장입니다.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삼성전자인데요. 제가 이 전 시간에도 많은 전문가들한테 좀 여쭤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본부장님께도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한번 좀 여쭈려고요. 네. 삼성전자요. 네네. 연내까지 시계를 좀 좁혀서 타겟 프라이스 네네.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뒤에 나오긴 했는데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한 10만 5천 원이 컨센서스였는데 실적 발표되고 나서 좀 상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만 원대가 많고요. 최고치는 12만 원 정도예요. 이제 그건데 이것이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한 60조 이상이 되면은 ROE가 한 12% 나옵니다. ROE 12%, 60조 대가 나오면요. 그게 맞다고 하면 애널리스트에서 높은 쪽은 아닙니다. 요즘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 기준은 PBR 1.4, 1.5배, 6배 정도는 HBM 효과가 특별히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매크로가 그렇게 이상하지 않으면 정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 패턴에 봤을 때. 그래서 ROE 12%, 그거는 60조 이상의 영업이익, 올해 한 46, 7조에서 올라가면은 내후년대 급격히 떨어지는 거를 생각하지 아직 않은 상태에서 가면은 PBR 1.5배, 6배.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이닉스 2.5배인데 뭡니까? 마이크론 3점 몇 배인데 뭡니까? 이거 논의하려면 따로 시간 내서 30분 동안 얘기해야 되니까 그럼 빼고 그러면 1.5배, 1.5배 맞습니다. 그러면 뭐 60조 이상 나오면은 9만 4천 원에 1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에서 N을 주면은 9만 원 중반에서 10만 원은 타겟업을 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HBM이 없다고 보면 신만전자 언더에서 좀 자리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HBM이 연내에 기대감을 갖고 실제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 그러면 바로 달라지죠. 신만전자를 넘을 수 있다.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죠.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군요. 예. 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리뷰를 좀 해볼까요? 네네네. 가장 중요했던 게 재고 자산이 좀 약간 맞습니다. 바이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 건데 반도체 가격은 한 5%포인트 정도 원래라는 게 애널리스트가 보는 예측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13%, 15%가 올라간다. 이게 ASP, QOQ 상승률을 하는데요. 그것이 나오고 나서 애널리스트 다시 분석한 거죠. 회사가 아직 컨펌한 거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7월 31일 날 회사가 컨펌을 해줘야 돼요. 여기도 오차가 있는데 한 5%포인트 올라간 거가 가장 컸다고 보여져요. 물량도 조금 더 나간 걸로 보지만은 또는 OLED가 잘 나가서 디스플레이 비즈니스가 예상보다 잘 나온 것도 있지만은 그 스윙 팩터는 반도체, 메모리 가격의 상승률 5%포인트 정도 더 높았다는 게 가장 키였던 것 같고요. 당연히 그러면 판매하는 물량이 많았을 거고 재고자산 평가를 어떻게 했을까? 이것도 오류가 있는데 재고자산에서 평가 손실 충당금을 쌓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한 5조 5천억 정도가 3월 말에 있었어요. 그럼 5조 5천억은 언젠가 가격이 올라가면은 평가 손실 충당금이 환입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얼마큼 될지를 애널리스트가 알 도리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2분기 거를 지금 추론해 봤을 때 역시 회사가 컨펌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한 2조 정도 전후가 환입이 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5조 5천억 중에서 2조 정도가. 그럼 거기서 오차가 있고 반도체 가격 자체에 팔린 물량이 오차가 있으면은 그 반도체가 한 5조 초중반대가 생각했는데 이게 6조 초중반대 나왔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 환입 효과는 하반기에 좀 더 있겠네요. 한 그러니까 3조 재고가 정도? 아까 5조 5천억인데 이게 다 없어진 게 아니고 그다음에 가격이 더 상승한 여력이 있고 물론 새롭게 재고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감안하지 않고 하면은 줄긴 하겠습니다만은 아직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참 2분기 7월 31일인가요? 네, 마지막 삼성전자 날. IR데이가 예. 좀 기추가 주목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로 삼성전자 그러면 글쎄 한 두 달 사이에 약간의 느낌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역시 기대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뭐 역시 글로벌리 반도체 기업들은 다 깨고 계시니까 대만 반도체 회사가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랑 점점 궤가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것 좀 말씀하신 TSMC 그런 맞습니다. 거죠. 네. TSMC 이거 못 따라잡는 겁니까? 네, 못 따라잡죠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지금 D램에서 뒤처진 걸 따라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레거시 가격 올라간 걸로 일단 가고 HBM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 먼저고요. 뭐 다행스럽게 시스템에서 파운드리 쪽에서의 마진이 적자가 좀 줄어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리고 잘하면 하반기부터는 흑자라고 하는데요. 전체 볼륨, 매출이 지금 그렇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마켓쇼 측면에서 어떤 혁혁한 무슨 프로그레스가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뭐 미세 공정으로서는 뭐 얘네들도 우리도 이제 3나노, 5나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옛날 버전, 세컨 버전
최근 버전 이렇게 있으면 옛날 버전은 이제 익숙해졌을 거고 하지만 최신 버전은 아직은 익숙해 있지 않고 일드 측면에서 이런 게 섞여 있기 때문에 프로그레스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투자가들이 의미 있게 다가올 정도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은 없는 거죠. 아직은 매우 부족한 거죠. 그래서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아까 PB와 옛날 과거 1.5배를 계속 얘기하는 게 거기에 제한적으로 묶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막혀 있는 것이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작용하고 그렇죠. 있다라고 맞습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자,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논해야 되는데 네. 3분기 실적이 논하기 전에 네. 자, 삼성전자 오랫동안 보셨으니까 뭐 간혹 일부 듣는 분들은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노조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발휘될 지금 시점에서 파업이 있다. 네. 어쨌든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제가 뭐 애널리스트로서도 그렇고 봐왔다고 하지만은 파업이라는 노조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전례가 없었잖아요. 전례라는 건 뭐 현대차건 기아차건 예를 들어서 다른 노조, 중공업, 조선 이런 쪽의 노조의 케이스를 그대로 원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삼성의 컬처도 있을 수 있고 사업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노조가 또 얼마나 강성이냐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노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정도 기사에 나온 것이 그렇게 크리티컬한 것인지도 제가 판단할 자격이 없어서 그게 없어서 판단을 일단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것이 뭐 오늘 내일 어제 그제 3일 사이에 뭐 어떻든 간에 해결이 안 돼서 다음 주인가에 15일 날 다시 파업을 하는 걸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가면은 사람들이 인식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영향이 있다. 왜냐하면 그 한 6천 몇 명 중에 3, 4천 명은 동원이 됐고 3, 4천 명에서 상당 부분은 또 반도체 장비 관련되는 부분이 됐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또 백업 플랜이 회사가 준비됐는지까지는 모르지만은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뭘 사야죠? 하이닉스 사시면 되죠. 자, 삼성전자의 파업의 이슈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삼성전자의 매력도가 약간은 결여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그런 건 다시 살짝 좀 차치하고 그게 없었다고 치부하고 3분기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원래 애널리스트가 2분기 예측을 8조 중반 정도로 갖고 있었을 때 결과는 10조 4천 나왔습니다만은 그럴 때 3분기 예측이 한 11조 한 중반 후반이었어요. 어쨌든 3분기는 2분기보다 높아진다는 가정을 갖고 있었는데 2분기 숫자가 높게 나왔잖아요. 2조 정도. 그럼 당연히 2조 정도 얹으면 되죠. 그러면 13조 9천억 나오는 거니까 14조 가까이 나오는 게 맞고요. 연장성을 보면 그게 그렇게 리니어대로 그냥 단순 산수로 세마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에 대한 예측이 예상보다 잘 나왔잖아요. 근데 높아진 가격에 원래 예측대로 하는 거니까 생산의 차질, 아까 말씀한 생산의 차질이 있게 되면은 그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재고로 풀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변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측이라는 것이 어저께 실적 발표되기 전, 금요일날 실적 되기 바로 전에까지 있었던 예측하고 이 며칠 사이 바뀌는 게 없으니까 한 2조 플러스 한 13조 후반 정도 나온다고 애널리스트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15조도 나왔습니다. 근데 일부 15조는 반도체 말고 다른 변수에서의 긍정적인 거를 반영한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14조 근처에 예측을 한 것 자체는 현재 이 시점에서 7월 말에 실적이 확인되거나 아니면 그 일주 전에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뭔가 전망에 대한 다른 뷰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그 전망 자체의 흐름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본부장님의 느낌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우리 2분기도 가만 보면 처음에 8조 원 정도로 컨센서스가 모여있다가 네네. 뚜껑을 열었는데 빅 서프라이즈였어요. 네네. 더구나 2분기부터는 환율 효과도 상당 부분 있고 또 그렇죠. 삼성전자는 재고 효과도 있고 네네. 그렇다면 지금 3분기의 컨센서스가 네. 뭐 맥시마이즈 해갖고 15조 원도 네. 얘기하고 있지만 느낌은 어떠세요? 이게 좀 더 상향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 수준에서 그냥 네. 보합?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정도는 약간 못 미칠 수 있을까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환율이 계속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자동차나 다른 업체 마찬가지인데 지금 7월이니까요. 8, 9월 남아 있으니까 8,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은 환율이 1380에서 1390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측이 조금 내려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다운사이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아까 반도체 쪽에서 의외로 더 나갈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쇄될 수도 있다고 본다면은 그러면 다시 와서 반도체 외적인 거 디스플레이나 휴대폰을 봐야 되는데 그건 또 이번에 갤럭시 G 폴드 뭐 이렇게 언팩 행사가 내일 모레 있잖아요.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그 전에 딱 봤을 때 이런 관점에서는 그냥 13조대 나오는 거 뭐 잘하면 14조 이 정도로 보시는 것이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주가는요 13조, 14조로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건 내년도 실적이 60조, 65조 갈 수 있는 메가 그 업사이클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 갖고 외국인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대표로 해서 한국 주식을 산다 했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매기가 과연 8월 중순 이후까지 계속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2분기, 3분기 실적이 13조 3천이다, 13조 8천이라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주가와 이 실적 발표의 상관관계를 쭉 보면 2분기다, 3분기다 빅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내년도 과연 그 60조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큰 메가 트렌드가 과연 증빙할 수 있는 것인가 가장 그렇죠.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그래서 반도체 지금 담을 종목은 무엇인가에 네네. 대해서 이제 여쭐 건데요. 자, 여전히 뭐 뜨겁습니다. 반도체 레거시로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AI 트렌드로 옮겨 타야 되는 것이냐, 어떤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고 하이닉스 계세요?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정확히 클리어 컷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 지금 삼성전자가 아까 10조 4천 나왔는데, 그렇죠? 반도체가 6조에서 6조 5천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이닉스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6조 1,800까지 와 있어요. 하이닉스가 이거보다 못 나오면은 메모리에서 삼성전자도 뒤진 거거든요. 삼성의 HBM 그 어드밴스드 없이도 하이닉스한테 아직은 1등이다라고 보여지면은 하이닉스 실적이 나오는 순간에 하이닉스가 숏이 되고 삼성전자가 롱이 될 수도 있어요. 하이닉스 실적에 따라서. 하이닉스 실적이 지금 6조 1,000까지 올라온 것이 실적 발표되는 7월 25일까지 얼마까지 끌어올리는 애널리스트 포켓 나오느냐가 하이닉스나 삼성이냐 아주 단기적으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똑같은 흐름인데 삼성전자를 만약에 안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사실은 삼성전자 사고 싶은 게 맞는 거고, 하이닉스를 안 갖고 계신 분은 그래서 하이닉스가 많이 빠진다면은 HBM의 그 위상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라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빠졌을 때 담아야 되는 거죠. 양비론적인데 거꾸로 하면 둘 다 사는 게 맞아요. 그러면 둘 다 사는 게 맞는 이유는 둘 다 말고 삼성 하이닉스 말고 자동차, 그다음에 우리 그 저기 기업 밸류업, 그다음에 수출주라고 하는 화장주, 조선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종목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종목 여기서 더 살 것이냐, 반도체 살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금투세금, 기업 밸류하고 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면 안 될수록 오히려 몰릴 가능성은 반도체에 더 있기 때문에 삼성 대신 하이닉스, 삼성 이런 식으로 했다가 다른 쪽에 엄하게 들어갔다가는 여기서 먹은 거 저기서 토해낼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장은 2,900 근처에 온 건 정당하지만, 그리고 또 더 갈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만, 그 흐름이 여러 가지 다 스프레드 해가지고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 확인되는 건 8월 초까지 지켜보셔야 되니까 양비론 같지만 둘 다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이 좀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7월 25일까지는 사실 블랙아웃 기간인 것이죠. 투자자들의 심리가 요동칠 것 같습니다. 양비론적이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둘 다 가져가는 것도 상당 부분 괜찮은 전략인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마지막 질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탑픽 어떤 것입니까? 둘 다입니다. 양비론적으로 둘 다. 네. 비중을 조절한다면 5대 5입니까? 시가총액이 삼성이 3배가 높죠. 하이닉스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로 하거나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조금 더 주시면 됩니다. 거기 좀 더 팁을 주자면 5대 5 아니면 7대 3. 지금의 시가총액대를 본다면 거의 6대 4 정도의 비중인 것 같은데. 아니죠. 삼성전자가 3이고 하이닉스가 1이죠. 3대 1 정도로. 3대 1로 안전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니스토리의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